정치인문학 김종상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지금까지 전개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어떤 판세를 좀 분석해보고 핵심 쟁점이 뭔지 좀 살펴보고, 그러면 대권 주자로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누가 유리하고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민주당은 그러면 이재명으로 굳혀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하실 분들은 바로 앞에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우선 제일 먼저 역선택 문제부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요.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이 24% 그리고 윤석열이 19%로 나타났는데, 이 뒤를 이어서 이낙연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2%에서 6%로 뛰어 올랐습니다. 호남 쪽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은 겨우 2%, 3% 이렇게 나오고, 홍준표가 1등으로 한 20% 가까이, 또 그 다음에 유승민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선택이 문제가 있다는 걸 주장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은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 상황 아닙니까?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13명이나 되는 지금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차기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자기를 후원하는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지원을 받으려고 나왔는지,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장성민 후보인데요. 이 사람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지만 지난번에 김정은 사망설을 퍼뜨렸던 사람 아닙니까? 김정은은 여튼 지금 건재하고, 이 사람 들어와서 지금 윤석열을 타겟으로 집중 포화의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저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격도 없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나중에 유승민을 지지하려고 나왔다고 제가 보는데, 특정 주자를 염두에 둔 그런 지금 발언들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크게 문제가 돼 있는 윤석열의 고발 사주 지금 이 이슈, 여기에 김웅 의원이 지금 또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를 해라.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의힘 정권 교체를 물 건너가게 하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지금요, 국민의힘이나 일반 국민들이 전혀 상상도 못할 공작들, 선거 기획들이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윤석열과 지금 붙고 있는 다른 캠프나 상대편 쪽에 슬슬 정보도 흘리고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민주당 지금 청와대 이쪽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 총선도 불법 선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 이슈에 말려들까 싶어서 한 발 그 당시에 완전히 뺐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전혀 국민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여러 가지 검증대에서 팩트에 근거한 어떤 부분들이 실체적으로 드러나서 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국민의힘의 주자로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래도 그 다음으로는 고려할 만한 후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홍준표를 내세웠을 때도 중도층이나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하나로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 정정당당하게 해라. 우리가 속된 말로 남자들이 보통 끝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장 하나가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 말이, 자기가 만일 후보가 된다는 상황이 벌어져도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아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도 좀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요,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엊그제 청와대에 상임위원장단 오찬이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갔지요. 지금 부동산 문제, 자영업자 문제,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까지 첩첩산중이 쌓여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40% 문재인 지지도를 공인해주고 왔습니다. 조혜진 의원만 딸이 싫어한다는데 왜 가느냐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정도 빼고요, 문비어 청가를 국민의힘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합창을 하고 왔다. 참 어처구니 없는 등신들이다. 저는 그런 과격한 말씀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노태우가 군사정부에서 직선제를 선언하고 그야말로 이제 민주정부가 들었으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김영삼 한번 하고 김대중 한번 하라 이러면서 천주교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내가 보증을 쓰겠다 이랬는데 둘 단일화가 실패해서 노태우가 집권했지요. 그 당시에 지금 여의도 공원 자리인데요, 100만 명씩 모였습니다. 서로. 그때 국정원 해서 그 당시에 안기부 이런 데서 김영삼한테 돈을 또 넣어주고 김대중한테 넣어주고 이러면서 뒷돈을 대면서 둘의 경쟁이 치열하게 3파전으로 만들어갖고 노태우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호남의 역선택을 통해서 제법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여하튼 뜨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과 1대1로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떳떳하게 경쟁하고, 또 정권 교체는 영순위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니까 어느 수위가 넘어서는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역선택에 지금 여권 또 이 청와대가 관여하고 있다. 저는 충분히 의심합니다. 어느 유명한 역술인이 이재명이는 살쾡이 그 사악의 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낙연은 너구리상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능청맞다 이러면서도 둘 사이의 경쟁이 한 번은 치열한 상황을 맞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쪽으로 지금 거의 기울다시피 하지요. 이재명 뒤에 있는, 우리가 문재인 때도 5년이 지금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더 강경한 이재명 뒤에 있는 한총련 등 이 강경파들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눈에 안 봐도 선한데요. 정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대권 주자들 자기들의 이 권력투쟁이 지금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숙 의원이 지금 방을 빼고 나갔는데요. 이 문제에도 누구 하나 의원들이 정말로 믿고 나서서 동료 의원으로서 대응해주는 의원도 없는 이 콩가루 지방, 그래서 주군을 탄핵시키는데 가세하고 앞장선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도 선관위를 흔들고 한 번은 또 이준석 대표 허수아비를 앞세워 놔놓고 일종의 쿠데타 아닙니까? 경선이하고 해서 서병수 위원장이 물러났지만 저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 정권 교체가 서서히 물 건너가고 있는 조짐들이 보여서 정말 안타깝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20개월 된 이 어린애 성폭행 이 사건에 홍준표 대표가 내 같으면 되면 이런 사람들 사형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필리핀 두테르테 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조금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총장, 바로 전임 총장 출신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이런 파렴치한 이런 범죄, 성범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의지표시를 자기가 선수를 치서 이슈 선점을 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만일에 늦었다 싶으면은 나도 홍준표 대표처럼 그런 부분에 동의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둘이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이나 국민들에게
보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야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자기의 굵직굵직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데, 캠프만 양적으로 커졌지 지금처럼 가는 상황이 되면은 캠프 내에 각 개파나 어떤 세력 간에 다툼도 생기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일사불란하지도 않고 메시지의 경중도 모르고 여러 가지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내부에 적이 있을 수 있다.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부각되어서 하루아침에 훅 갈 수도 있다. 이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내부를 정돈을 해라. 그리고 전직 의원들 해서 지금 뭐 인지도는 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분들 캠프에 영입하는 게 뉴스가 되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또 캠프에 또 들어와 갖고 내나 그만한 정부가 되겠구나, 이런 뉘앙스를 주니까 20, 30대 젊은 층에서 뭔 감동이 오고 신선한 맛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 주택 문제를 내놨는데요. 뭐 좀 자성향적이니 민주당 뭐 정책이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뭐 자영업자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자기다운 메시지를 내라, 이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한때는 약간 갈등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 고만고만한 캠프 내에 있는 그 장자방들, 그 참모들 갖고 안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11월까지 제3지대에 있다가 연대를 야권 단일화를 해야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지금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또 뭐 친여 성향의 언론에 출연해서 자기 정치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방어해 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될 만한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 찾아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정치 하면서 특정 후보에 아직도 마음이 아직 거기에 닿아 있는 그런 느낌들 드는데요. 저는 전부 다 주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 다 뭐합니까? 그리고 그냥 또 아직도 관망하고 있는 의원들도 당내 이런 분란이 정권 교체에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적신호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리고,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링 범위 이 안에서 싸워라, 이렇게 돼서 이번에도 황교익 사건도 이해찬이 주저앉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뭡니까? 아무런 이거 선도 없고 어른도 없고 무슨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때리 흔들고 이렇게 해서 정권 창출이 되겠습니까? 저는 모두가 좀 더 성찰하고 새로 임해라,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